펩타이드? 펩타이드 또는 단백질. 그럼 단백질이나 펩타이드는 아까 그 세포 컬처에서 만든 거, 그걸 세포 컬처에서 만들 수도 있고요. 근데 주로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인슐린을 만든다고 쳐봐요. 혹은 IGF-1. IGF-1은 여러분 잘 알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세대에 한참 그랬어요. 키가 커지는 호르몬인데 그거를 주사를 맞으면 키가 클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걸 맞은 사람도 있고 안 맞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GLP-1 당뇨 및 비만 치료제죠. 이렇게 당뇨 및 매분 고치는데도 이렇게 돼 있네. 아무튼 당뇨 및 비만 치료제 대량 생산을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대장균을 일단 이콜라이를 활용을 하는데 이콜라이의 DNA가 동그랗습니다. 요거를 여기와 여기를 제한 요소로 잘라준 다음에 유용한 DNA, 인슐린 같은 걸 넣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대장균 내로 넣어준 다음에 증식을 시키면 인슐린을 생산하는 DNA가 마구마구 마구마구 생겨나겠죠. 그거를 인슐린을 생산하게끔 해주면, 자극을 주면 또 이제 인슐린을 대량 생산할 수 있겠죠.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해주자면, 인슐린을 만드는 DNA를 PCR을 돌리든지 아무튼 해가지고 만들어요. 프라이머 해가지고 정확하게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제한 요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제한 요소는 이제 박테리아에서 파생된 건데, 예를 들어 힌드3 같은 경우는 AAGCTT, TTCGAA, 여기 부분에 이런 특정 서열이 잘라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몇백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딱 잘라주고, 여기에 딱 맞게끔, 아구가 딱 맞게끔 해준 다음에 붙여요. 뭘로 붙입니까? 붙이는 거는 이제, 라이게이션 효소로 다시 또 붙입니다. 근데 잘라주는데, 자른 다음에 다시 붙이면 되겠구나. 근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잘린 플라즈미드가 있고, 그쵸? 잘린 플라즈미드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한쪽만 잘린 플라즈미드가 있을 거고, 잘리지 않은 플라즈미드도 있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라이게이션 엔자임을 넣어주면 다시 붙는 거죠. 이거 유용한 DNA를 그래도 하나는 껴들어가지 않을까요? 확률적으로 100만 분의 1?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줘요? 이거를 젤로 로딩을 해가지고, 로딩을 하면 이렇게 세 가지가 분리가 돼요. 분리가 되면 이 젤을 면도날 같은 걸로 잘라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튜브에 담아서 젤 익스트랙션 킷 사용해가지고 분리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 튜브에 DNA를 담아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게 우리가 원하는 겁니까? 잘린 플라즈미드를 우리가 원하는 거겠죠. 근데 잘 모르겠다. 이게 이건지 모르겠다. 그럼 세 개 다 해보는 거야, 세 개. 해가지고 DNA 준비를 한 다음에 유용한 DNA하고 섞어가지고 라이게이션 엔자임 넣어가지고 붙이는 거죠. 그럼 세 개 중에 하나는 어떻게 됐다? 우리가 원하는 플라즈마 DNA가 생긴 거야. 그런 다음에, 박테리아 어떻게 우리가 유용한 플라즈마 DNA를 집어넣어요? 방법이 있어요.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이 뭐냐면, 이게 우유입니다. 우유에 있는 박테리아인데, 42도로 끓여요. 90도가 아니고 42도로 끓여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박테리아가, 얘가 좀 안 좋아 보이죠? 친구야, 난 여기까지인가 봐. 빠이빠이 하면서 자기 유전자를, 특이한 행동을 해. 자기 유전자를 얘한테 딱 건네줍니다. 얘는 아직 팔팔해 보이죠? 그러면 이 유전자가 2개가 돼요. 그래서 열에 견딜 수 있는 단백질 2배로 생성을 해서 대부분의 박테리아가 죽지만 하나 정도는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우유를 살균을 했어도, 살균했다는 건 42도에 끓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냉장고에 한 달 넣어놓으면 상해져 있죠? 왜냐하면 박테리아 한두 개는 남아있다는 거죠. 하지만 굉장히 적은 양의 박테리아가 있어서 오랫동안 보관이 가능한 거예요. 아무튼 이거를 응용합니다. 우리가 만든 플라즈미드 DNA와 박테리아를 섞은 다음에 42도 열을 가해주면 땡! 이 DNA가 쏙 들어갑니다. 왜냐면 얘가 친구가 준 건 줄 알고. 아시겠죠?
자, 그런 다음에 플레이트 아가에다가 이 용액을 도마를 합니다. 그리고 키우면 30도에서 키우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면은 이콜라이가 콜로니를 만든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콜라이가 대장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얘네가 서로 모여서 자라기 때문에 콜로니를 만들어요. 이렇게 그러면 눈에 보일 정도로 점이 됩니다. 그리고 항생제 내성이 없는 것은 자라지 못한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은 이 플레이트 아가에 항생제를 미리 뿌려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유용한 플라즈미드 넣어놓은 거에는 페니실린 항생제에 저항할 수 있는 그런 단백질이 있는 그런 걸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페니실린을 발라놔도 잘 자라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이콜라이 박테리아가 이렇게 자랐다는 거 보시죠. 요걸 떼서 LB 배지에다 넣어서 키우던가 플라즈미 DNA를 추출해서 보관하거나 하는데, 그러면 이거 키우면 이 LB 배지 박테리아를 키우는 LB 배지에 인슐린이 가득 들어있겠네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아이소프로필 베타 D1 CO 갈락토 피라노사이드라는 IPTG라는 거를 넣어줘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하면은 DNA를 활성화시키는 거죠. DNA가 작동할 수 있게끔. DNA만 있다고 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DNA가 프로모터가 달라붙어가지고 작동을 해야 돼요. 이 프로모터 역할을 해주는 화학물질입니다. 이걸 넣어주면은 그제서야 인슐린 펩타이드가 생성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얘기 듣고 교수님 저거 회사 만들어서 인슐린 생산해서 사업을 한번 해볼래요. 근데 그렇게까지 간단한 게 아닙니다. 왜냐면 요즘 인슐린 생산하는 거 보면은 인슐린이 이렇게 생산하잖아요. 인슐린 6개가 붙어서 다녀요. 그러면은 작동하는데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서로 달라붙지 않게끔 해주는 뮤테이션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유전자 조작을 해요. 그럼 서로 따로 떨어져서 생산이 되게끔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한 10분에서 15분 내에 작동하게끔 되는데, 그거의 특허가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한번 끝났어요. 그걸 연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연기를 했으면 여러분들이 생산해도 그 특허료 내느라고 회사가 망할 수가 있겠죠? 그거 잘 알아보고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외에 박테리아 키우는 이콜라이 박테리아 키우는 그 엘리베이지는 뭘로 만든 거예요? 주로 세 가지 물질이 있습니다. 이스트 익스트랙트와 트립톤, 그리고 NaCl. 이스트 익스트랙트는 뭐냐? 효모를 건조시켜서 갈아서 만든 거예요. 근데 균이 자라는데 필요한 영양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양분이 있겠죠. 균이 자라려면. 트립톤은 뭐냐면은 우유 단백질 분해에서 나온 산물인데 탄소원 또는 질소원으로 사용이 돼요. 자, 그리고 NaCl. NaCl은 뭔가요? 영양 분야 분자들을 세포 내에 수송할 때 단순 능동 수동 확산이라는 걸 하는데 염이 삼투를 조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이거 세 가지를 넣고 살균, 오토클레 넣고 그러면은 거기 안에는 박테리아 하나도 없겠죠. 그걸 시킨 다음에 거기다가 넣어서 박테리아를 키우는 거예요. 근데 그럼 박테리아 플레이트 아가는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요거에다가 아가를 좀 넣어요. 한 10%. 우뭇가사리 추출물인데 고체 배지를 만들어 사용하고 농도는 한 60도 정도 된다. 그러니까 이걸 또 같이 넣어서 오토클레이브를 해준 다음에 나중에 식혔다가 쓰려면 한 60도까지 중탕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오토클레이브에서 바로 꺼내면 액체 상태로 되기 때문에 이걸 여기다가 플레이트에 넣어서 보관을 해주면 굳겠죠? 굳은 상태에서 나중에 필요할 때 박테리아 분말을 박테리아 여러 가지를 넣어서 해주면은 박테리아가 자라게 되겠죠? 그럼 영상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오토클레이브에서 꺼내는 그겁니다. 그거를 아가까지 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페니실린이라든지 항생제 같은 경우 나중에 넣어줘야겠죠. 왜냐하면은 그것도 같이 넣고 오토콜 돌리면은 녹아서 없어지겠죠. 열에 약하니까. 주로 항생제는 열에 약해요. 그러니까 조심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식은 다음에 그거를 이제 페니실린 같은 걸 넣어준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플레이트를 꺼내겠죠. 잘 섞은 다음에 플레이트를 꺼내라 빨리. 플레이트 꺼냈군요. 자, 플레이트 꺼내가지고 전부 다 꺼냅니다. 다 꺼내가지고 아낄 필요 없어요. 그렇게까지 써줘요. 페니실린 넣어놨다고. 그리고 저렇게 부어도 되고요. 아까 파이펫처럼 싹 넣어줘도 되고요. 여러분 마음이에요. 숙련되면 저렇게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거를 말려요. 저런 식으로. 자, 말리면은 이제 한나절 정도 말리면은 저렇게 굳어요. 근데 보시면 거꾸로 보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거꾸로. 왜 거꾸로 보관하나요? 습기가 차요. 거꾸로 보관하면 습기가 안 차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이제 어디에? 냉장고에 보관합니다. 또 거기에 또 습기나 곰팡이 끼는 거 조심해 주겠죠? 잘못하면은 실험이 망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 저거를 실험실에서 그냥 재료 있으면 만들고 하기도 하는데 어떤 실험실은 저걸 그냥 사서 써요. 가격이 워낙 대량 생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만들기 귀찮다 해가지고 사서 쓰는 사람도 있고 그 실험실의 교수님에 따라 달라요.